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48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뭔가 제 본캐가 열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에요. 원래는 이 방송이 지난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 그 백신 때문에 맞아, 네. 했었는데 이 방송을 계획했던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 거 알고 계셨었나요, 마르타님?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럼요. 전 4월은 블랙데이밖에 몰라요. 짜장면 먹는 날. 4월 14일. 네. 근데 미국님이 이거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네.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다 알고 있는 날이지만 보통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날이에요. 요즘에는 뭐 이런 날일 때마다 네이버에서 네. 그 메인 포털에 오늘은 네. 무슨 날입니다 하고 맞아, 약간 애니메이션 같이 뜨죠. 그 좋은 것 같은데 맞아. 응. 뭐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뭐 대통령이 한마디 뭐 장애인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이런 걸 해줘야 사람들이 아는데 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장애인의 날의 특집으로 기독교와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까요? 네, 재밌을 것 같고 장애인의 나를 인식시키는 법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방법이 진짜 확실한 게 있는데 뭐요? 공휴일로 지정하면 돼요. 그러네요. 공휴일로 지정하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말이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 딱 맞는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지난 방송 이후에 이제 흑화가 되셨는지 무엇보다 궁금하고요. 얼른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흑화된 흑화선입니다. 오, 진짜 흑화됐어요? 언제죠? 제가 작년에 언제죠? 그렇죠. 작년에 오셨었어요. 방송을 했죠. 네네. 그때부터 그날보다는 흑화 많이 됐죠. 네. 담임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2달 정도 하셨어요. 2달이요? 2달밖에 안 했어요? 몇 학년, 지금 몇 학년 중2. 맡으세요? 중2요? 네. 중2병의 그 중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박이다.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중2병을 겪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담임하시는 건데 너무 센 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반이 그래도 애들이 뭐 이렇게 조금 막 폭력성이 있거나 아, 네네. 그런 애들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특히나 특수학교에 있는 반 중에서 네. 편한 반은 없어요. 네. 어쨌든 다들 힘들어요. 네네네. 근데 그 힘듦의 이 경중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굉장히 엄청 중한 반을 이번에 네. 받게 됐고 네. 저는 좀 경이에요? 네, 잘 뽑아가지고 이거를 남이 말하기가 되게 민망해요. 사실 어. 왜냐면 다 힘들고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근데 상대적인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흑화되셨어요? 약간 세상이 미운가요? 좀 네. 좀 힘들고요. 네. 네, 좀 힘들고 작년보다는 진짜 다르구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네, 그 체력적으로 저는 정신적으로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손님 되게 엄청 밝으시고 진짜 그냥 에너지 흘러 넘치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는데 오늘 되게 약간 차분하세요. 네. 이게 막 긴장도 네. 하긴 했고 네네네. 밀고님이 작년에 네. 흑화 되실 거예요 이러는데 네. 그때 마음속으로 에이 나는 아닌데 이랬어요? 아니에요 이랬는데 웬걸. 와 우리 방송하면서 무슨 에피소드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저도 첫 해에 네. 보통 왜냐면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 담임을 바로 주진 않거든요. 보통 음. 엄청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좀 경력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아니 선생님은 관리자랑도 부딪힐 일이 없고 관리자라면 교감교장 관리자랑 부딪힐 일도 없고 학부모랑 부딪힐 일도 없고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니까 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 말이 굉장히 꼰대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사한 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치. 근데 네. 확실히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을 나중에 좀 알게 되었죠.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이 무슨 말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냐면은 지금은 특수학교니까 관리자를 직접 대면할 일은 별로 없어요. 네. 보통 부장급의 선생님들이 하는데 일반 학교에 있을 때는 특수교사가 뭐 3명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 학년 맡아서 책임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관리자하고도 제가 직접 대면 막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교감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도 당연히 담임이니까 하고 네. 학생들도 맡고 하니까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물론 지금도 그때 그 발언은 그 선생님 너무 꼰대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쉽지는 않다. 학부모 대하는 건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저희 반 학부모님들은 선생님한테 맡길게요. 네. 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네네. 학부모님들하고는 많이는 어렵지 않아요. 저하고는 네, 없고. 저는 잘 만났죠. 그래도 첫 다행이다. 담임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 저희 진짜. 학교가 네. 엄청 쓰레기 학교는 아니거든요. 네, 좋은 학교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첫 담임 하는 거를 좀 네. 배려를 해줘요. 손님 지금 비웃었는데요. 그런가요? 네. 내년엔 더 흑화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둠의 자녀. 거의 그냥 검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제가 네. 계속 깔고 가는 거지만 이 다 힘들어요. 음. 힘든 경중이 좀 다르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선호하는 학년이 있고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선님 포함해서 작년에 처음 오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은 고3을 맡았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고3을 썼다고 무방할 정도로 네. 고3이 엄청 선호 학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주시고 네. 선님도 그래도 지금 중학교에서는 중이가? 중2가 선호 중3이 너무 힘든 애들이 많이 몰려 그래요? 있고 맞아요. 중1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학교에서 아예 새로 특수학교로 입학한 애들도 있고 아, 변수가 네네. 많아요. 그쵸. 그리고 네네. 선님 맡은 중학교 2학년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하기 너무 재밌고 즐거운 학년으로서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네. 다 힘들긴 해요. 네. 배려를 해주신 안 힘들다는 게 거군요. 아니고 네. 무슨 뜻이 밀곰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다 힘든데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약간 조금씩 달라진다. 네. 약간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오늘 떨면서 방송하시는 것 같죠? 조심스러워요, 사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쉬운 반 네. 맡았잖아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음. 당연히 그 반에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신경 쓰고 고된 일이 있는데 되게 착하다. 왜 남자들은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가장 힘든 군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비슷하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면 장애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딱 장애인 하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먼저 떠올라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네. 발달장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다 하면 딱 그 발달장애인들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미국님처럼 그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굵직하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네. 저는 장애인 하면은 그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어. 팔 약간 이렇게 틀어진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떠올라요. 제가 봤던 장애인들은 그런 쪽의 사람들이었어서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근데- 보통 장애인 네. 주차구역 막 했을 때도 보통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근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팔 이렇게 몸이 약간 이렇게 뒤틀린 듯한 분들, 그분들은 어떤 장애인이죠, 그러면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이요. 우리가 뭐 네. 특수 교육 쪽에서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통칭을 지체장애인. 하는데 네네.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뇌성마비인 분들이 어, 근육이 네. 경직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뒤틀린 자세로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지체장애인이 그 안에 그 분류가 있다면은 어떤 부류가 또 이렇게 뭔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특수교육에서 분류하는 장애 분류가 다르고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복지부에서 하는 이 복지법에서 따르는 장애 분류가 다르거든요. 되게 복잡하군요. 뭔가 아니, 되게 근데 심플한 줄 알았는데. 특수교육 쪽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 지원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 네. 장애인 복지법에서 밖에서는? 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뭐 지원을 해주려고 분류를 하는 거고. 그렇게 예.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제 너무 모르니까. 네네. 은서님은 어떤 이미지 생각나세요? 저도 마르타 응. 미륵인가요? 저도 마르타 언니랑 음. 비슷하게 네. 장애인 표지판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휠체어 타고 있고 아무래도 많이 보고 많이 접하니까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님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이나 뭐 자폐성 장애인이나 많이 떠오릅니다.
그 예를 들면은 복지법에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신장 장애, 네. 심장 장애, 뭐 요루 장애, 네. 뭐 안면 장애. 네. 안면 장애가 거기 있나? 아무튼 이런 네. 식으로 네. 신체에 뭔가 기능이 못하는 거를 장애로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처럼 장애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는 좀 약간 단편적인 그쵸.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제가 영화 형을 봤어요. 도경수랑 조정석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전 영화를 미리 정보를 안 보고 보통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넷플릭스로 해가지고 켰는데 그 처음에 뭐 어디에서 뭐 지원하고 어디에서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직업병인지 모르는데 딱 거기서 시각장애인 스포츠 협회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오, 네. 딱 보죠. 아 이거 시각장애 영화구나. 했는데 네. 도경수 씨가 유도를 하다가 네. 실명돼요? 네 시신경 다쳐가지고 실명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약에 오늘 봤으면 장애인 하면 시각장애인이 먼저 떠오르겠죠. 저는. 그렇구나. 이게 주변에 있는 장애인에 따라서 내가 네. 접할 수 있는 장애 그 영역에 따라서 네.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협소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님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인들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약간 신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디를 전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이상이 아니 그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그거를 파악할 때 또 뭐 말할 때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그쵸.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네. 알게 되죠. 조금 다르구나. 네, 그때 알게 되고 행동도 네, 드러나는 행동에서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제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따가 그럼 한번 차차 여쭤볼게요. 네네. 전에 마르타님께서 대본 작성했을 때 네. 그때 나홍님 맞아요. 나왔을 때 네, 제가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말을 써야 맞아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용어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사람들이 좀 예민해가지고 무조건 비장애인이라고 써야 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일반인까지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실제로 특수교육과 교수님들도 저희 막 가르칠 때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냥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근데 그리고 또 장애인의 날도 장애인 날로 하면 안 되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계셔요. 장애인 차별 철폐나? 네. 그러니까 더 약간 그 진보적이신 분들인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이 뭐 정상인이라고 하면 무슨 쓰레기를 바라보듯이 이야기를 해줘야 아니 그거를 어떻게 정상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용어보다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쵸. 합니다. 네. 그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 마르타님이 오늘 저에게 카톡을 하나 했었어요.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농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농아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어디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 농인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자취했던 형이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 형이 자기를 소개할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땡땡땡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라고 하고 네. 저희가 청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청각장애인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먼저 네. 무조건 우리가 귀가 잘 들리는 사람들의 문화로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또 이 청각장애인들 문화가 엄청 세요. 본인들끼리의 문화가. 그래서 심지어 청각장애인들은 따로 본인들끼리 올림픽도 올려요. 오, 전 세계적으로. 진짜? 데프럼픽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청각장애인 데프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거기도 데프럼픽 그리고 패럴림픽은 아시죠? 네, 패럴림픽은 알죠. 그 두 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은 똑같이 연금 줄 정도로 엄청 규모가 커요. 되게 연대가 잘 되나 보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를 농문화라 그래요. 농문화. 청각장애인 문화가 아니라 그냥 네. 농문화라고 농문화.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아니다. 농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농아라고 부르면 안 되고 청각장애인이라고 청각장애인. 불러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네? 본인들은 그렇게 쓰는데 네. 웃기지 않나요? 웃긴데요? 아니 통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흑인한테 니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흑인끼리 네, 흑인끼리는 니거 하잖아요. 그래요? 네. 아 몰랐어요 그거는. 그런 느낌인가? 너는 안 되지만 그치? 서로끼리는 된다. 그런 건가? 그래서 아니 네. 내부적으로는 네. 어쨌든 그거를 정할 때 뭐 장애인 인권
뭐 하는 사람들이 했겠죠. 네. 근데 본인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 결론은 뭐예요? 노응아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진짜 애매하네요. 애매하구나. 괜히 이 사람은 농인이야 그랬을 때 네. 아니 어떻게 특수교사가 농인이란 말을 쓸 수 있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네. 그 뭐지 마르타 언니 말대로 네. 진짜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아닌 우리가 네. 농인이라고 표현하면 진짜 네. 약간 마상인가? 큰일 날 것 같기도 어, 한데 그쵸. 네. 자기 자신이 소개할 때 뭐 음. 농인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음. 소개하면 그럴 수도 괜찮은가? 있겠다. 음. 그러니까 마르타님께서 어떤 유튜브를 봤대요. 네, 맞아요. 청각장애인을 부르지 말라 나를. 맞아. 어. 농인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농인. 그분이. 예, 그분이 무슨 농인. 수문화라고 그랬나? 이렇게 이거 수어로 노래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개 잘생겼어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네. 이 사람을 농인이다, 뭐 네. 장애인이다 지칭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 거긴 해요. 그건 그렇죠. 예, 예. 누구야 누구씨 이렇게 부르면 되긴 하는데 그쵸. 그래도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배려를 하면 살아가면 좋으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마르타님부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시각장애인, 네. 청각장애인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비시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으로 썼습니다. 그쵸. 그게 사실 맞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너무 직관적인 기대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맞는 줄 알았어. 아니었나요? 그거였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선생님 아세요? 저도 약간 부끄러운 게 네. 제가 사실 네. 그 뭐지? 뭐 약간 장애인은 누구도 어떻게 어느 순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치. 맞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반대말? 그러면 예비 시각장애인, 예비 오. 청각장애인인가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다 찾아봤거든요. 사실. 찾아보셨어요? 네, 네. 정한인이랑 건청인 맞죠? 맞아요. 그거 뭐예요? 뭐라고요? 정안인이라고 해서 네. 안구를 보는 게 네. 정상적인 뜻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건청이는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 아. 근데 이거를 네. 일- 건강한 청력? 네.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잘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니까요. 근데 그래서 네. 아니 이거 반대말을 건청인이라고 써야지 써놔야겠는데? 그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알면은 좋은데 네. 이거를 대중화시키기에는 조금 네.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누군가를 호명하는 거기서부터 애정하고 이제 배려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왜 식당에서 이모 하는 것보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듯이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 용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네. 예전에는 장애자라 그랬어요. 오, 네, 우리 맞아요. 어렸을 장애자, 때까지만 해도. 맞아. 장애자. 그래서 법적으로 애자 이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자꾸 비하를 하니까 맞아. 네. 이게 장애자의 자자가 놈자자예요. 농자자? 놈 놈자자 한문이 비하하는 거네. 완전. 뭐 근데 놈자자가 네. 그냥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쌍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놈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용어를 바꾸자 사람으로 네. 장애인으로 하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인터넷에서 이상한 말하면 너 장애인이냐 이런 식으로 비하 발언에 비하하죠.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용어가 바뀐 거가 큰 의미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가 변하지 않았으면 뭐 문화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정우성 씨나 네. 유명한 배우들이 영화에서 했는데 네. 청각장애인 뭐 이렇게 역할을 했어. 네. 그래 했을 때 너는 그러면은 귀 건강하네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건청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딱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잘생긴 그쵸. 얼굴로.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맞네. 문화를 이용하는 게 네. 차라리 낫지 않을까. 맞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오, 똑똑하다. 맞아. 그 갑자기 생각 난 못했어. 건청이냐? 잠깐 난 건청이냐? 왜 이렇게 확실히 내리에 바뀌잖아요. 뭐 맞아. 그 영화만 1000만을 했다. 그럼 아. 1000만 명이 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건청누였어요. 네. 아, 그렇구나. 뭐 아무튼 이렇듯 전공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두 분은 성경에서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성경 속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성경책을 찾아봤거든요. 성경책을 찾아봤는데 우선 성경 속에서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 근데 저는 장애인이라고 뭔가 모르게 약간 죄 짓는 것 같죠. 죄 짓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보통 지금 사회 풍토가 네. 장애인이라는 게 네. 주로 약간 비하할 때 많이 사용하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가? 근데 선님은 별로 안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네. 네. 말을 사용하는 네, 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네. 어쨌든 그냥 장애인은 장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보통은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접하는 게 맞아. 인터넷상이나 이럴 때 비하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 내가 약간 낮게 보는 건가? 그리고 싶은 되게 그런 미안함. 조심스럽게 그 장애인 맞아요. 사람들도 맞아. 많고 장애우는 다른 거죠? 그쵸. 저도 지금 미곰님 엄청 허탈한 웃음. 아니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아니요, 지금 알아요. 알죠? 네, 알아요. 장애인이 맞아요. 그래서 호칭은 지금 몇 번 한 것 같은데. 망각했나 봐요. 여튼 넘어가서 네. 그 성경에서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좋은 걸로는 안 나왔잖아요. 약간 뭐 성전 저도 앞에서 그렇게 약간 알고 이렇게 있어요. 약간 빌빌 하면 약간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그쵸. 표현하고 네.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귀머거리였나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까 저 사람 왜 그러는 거냐 이랬더니 이제 뭐라 그랬지? 조상이 죄를 지어서. 맞아. 그런 얘기도 그런 하죠. 얘기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경 속의 장애인은 약간 업보가 있거나, 저도요. 업보가 죄를 있거나, 지으면 맞아. 얻게 죄를 되는 짓거나 약간, 그런 저도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성경 구절은 제가 딴 거 찾았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구절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성경 이거 구절을 찾고 그래서 성경과 장애인 이런 식으로 네이버 쳐봤더니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에 소경, 귀머거리를 교회에서 쓰지 말라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귀머거리가 비하하는 용어라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귀머거리는 완전 비하 네. 발언이죠. 그렇구나. 네네. 딱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말 자체. 그런가? 저는 저는 이상하게 귀머거리보다 장애인이 더 자꾸 더 비하하는 느낌이 들어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되게 욕에서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그런가 봐. 진짜 그런가 보다. 네. 네이버 웹툰에 네. 나는 귀머거리다. 아시죠? 알죠. 나는 귀머거리다라는 웹툰이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청각장애인 작가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통 장애 하면 약간 어둡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뭐 자라면서 있었던 왜 소리가 자기는 안 들렸고 뭐 인공화우 뭐 이런 걸 하는 것들을 네. 너무 어둡지 않고 약간 유머스럽게 좀 쓰셨어요. 네. 그림도 되게 귀염뽀짝. 찾아봐야겠다. 그거를 보면서 네. 근데 귀머거리다라는 게 자기는 귀머거리가 본인은 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을 쓰신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비하하는 게 맞죠. 비하가 맞구나. 네. 근데 인공 와우 그거 하면 들리나요? 훈련을 해야 돼요. 청능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듣는 것처럼 잘 들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청각 장애인은 이거 말을 못하지 않나요? 그것도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어눌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이게 많이 못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라 하면 딱 네. 지칭하는 게 저희가 소리를 얼만큼 못 듣냐가 관건인데 네. 소리를 못 들으면서 네. 말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갑자기 뭐 사고로 귀를 다치신 분일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들어야지 언어 발달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 어떤 치료를 받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같이 살았던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형은 완전 안 들리는 엄청 안 들리는 최고 그거였어요. 근데 말을 어설프게 표현하는 건 좋겠지만 좀 하긴 했어요. 네. 그래. 그런 이런 느낌으로 느낌. 하긴 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제가 주의 깊게 해서 하면은 들을 수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약간 흥분하고 있어요. 네. 우선 구약 성경에서 장애가 나온 케이스는 총 149케이스예요.
되게 많네. 전 왜 엄청 4-5개라고 많네요. 생각했지? 그리고 140. 25권에서 나와요. 네. 성경 25권. 네. 구약이 39권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 나온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은 예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음. 우선 좀 부정적인 부분은 레위기 21장 18절에 20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네.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어머. 고안 상한 자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제가 좀 뒷부분에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의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을 때 뭐야? 이게 막 했으면 다 쫓아내는 건가? 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되게 좋은 걸로 안 들리는데요. 우리 밝게 방송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이 네. 말씀 구절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물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장애에 맞아. 대한 편견 뭐 이런 무시가 있었어. 있었죠. 맞아요. 그럼 두 분은 어렸을 적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모선님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또 그 교회에서 장애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뭐 이상하게 이게 안 고쳐지네요. 자꾸 장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그럴 수 간단하게 있어요. 장애인 익숙하지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맞아. 그래서 좀 가깝게 지내시고 그쵸, 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미국님은 없었죠? 아니요. 이제- 저는 네. 어린 시절에 살던 집 위층에 살던 동생이 지적장애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때는 네. 장애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나를 좀 귀찮게 하고 말이 많은 동생이라 짱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귀엽네요. 그럼 장애가 심하지 않았나 보다. 지금 저희가 근무하는 학교에 나중에 입학을 했거든요. 중학교 되면서. 네. 진짜? 근데 네.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만산 스타일이에요. 입만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해요. 네. 대화를. 오, 네. 근데 자기 이름도 못 쓰고요. 글씨를. 그리고 뭐 하라고 뭐 만들려면 못 만들고 부모님이 말을 많이 붙였나 보다. 그러면 뭐 언어 발달이 잘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애가 있었고 네. 고등학교 때 제 바로 밑에 학년부터 특수학급이 생겼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나루토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귀엽다. 막 저희 이렇게 있으면 치도리 막 이러면서 막 오고. 귀엽네. 그래서 그냥 웃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군대 다녀와서 이쪽으로 진로를 잡게 된 계기가 생기기 전에는 제 네. 인생에 장애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네. 주변에 있어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좀 잘 못하고 이런 친구들 깍두기라고 해서 막 한쪽 껴주고 맞아. 이랬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따뜻하네. 그래서 깍두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부분 둘 다 없었고 네. 근데 제 친누나가 초등학생 때 동네에 사는 뇌성마비이신 분이 누나한테 이렇게 걸어올 때 이게 네. 약간 걸음걸이가 예. 막 쩔뚝쩔뚝. 쩔뚝쩔뚝하거나 막 첨족보행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 네. 이후로 장애인에 대한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그럴 뇌성마비 수도 분들은 있겠다. 걸음걸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교육을 안 받은 입장에서는 약간 기괴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저는 이것도 어쨌든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런 장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만나면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두 분은 안 좋은 사건은 없으셨어요? 안 좋았던 사건? 뭐 그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안 좋았던 사건은 네, 그러니까- 저는 딱히 없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안 좋았던 사건보다는 약간 네. 장애인 자체를 조금 도움을 많이 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측은하게 네, 생각하셨구나. 그쵸. 조금 마음이 좀 어. 짠하고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안 좋았던 뭐 경험은 기억이나 없었고? 경험은 저는 없어요. 저는 고딩 때 그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때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그 봄버를 입었어요. 근데 네. 거기 이렇게 그 뭐야 이거 라쿤털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모자에. 근데 약간 그 말이 약간 어눌한 것 같은 허대가 엄청 큰 여자애 둘이 탔는데
제 여기 모자 이렇게 턴을 만지면서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되게 당황하셨겠다.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하고 이러면서 그 지하철 문 열리자마자 그냥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가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선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그때 솔직히 되게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때리면 어떡해요. 때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고님한테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말을 걸거나 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미고님 교육의 부재라고 했죠. 그게 딱 정답인 것 같은 게 어느 누구도 혹시라도 뭐 장애인이 나한테 말을 걸거나 다가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그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맞는 건데도 그래가지고 저는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제 같은 교구에 있는 소아마비였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을 못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까 뭐였죠? 이게 팔 이렇게 뇌성마비. 뇌성마비. 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장애를 얻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거동을 못 하시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나 그런가 봐요. 네.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땐 지금 거의 없어요? 네. 예전에는 그게 있으면 장애가 됐는데 요새는 뭐 예방이 되고 뭐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우와 그렇구나. 근데 그 아줌마는 이제 그걸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셨는데 그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그 아줌마의 어머니 포함해서 모든 식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이어가지고 그 엄마가 가끔 와가지고 이제 생활비하고 이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아줌마를 몇 년 봐주셨어요. 근데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돌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든가 보다 했는데 이 아줌마가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비가 막 쏟아져도 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된다고 엄마한테 계속 나가자고 쪼르고 막 그래서 엄마 막 비 거의 막 계속 쫄딱 맞으면서 이제 산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힘드시지. 그쵸. 엄마가 처음에는 약간 그 장애인들이 되게 순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그러니까 순하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고분고분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고집 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학교에도 엄청 많아요. 자기만의 고집. 그쵸. 그래서 저희 엄마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몇 년 하시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만두셨는데 저 그거 보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엄마 통해서 되게 고집 세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비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순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있고 뭐 괴팍한 사람이 있고 막 고집 센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장애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딱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핸디캡이 있고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최대한 배려를 하겠지. 수도 있고. 그쵸. 혹은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겠다라는 난 마음을 갖고 있을 줄 알았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뭐 통계적으로나 논문에 뭐 연구로 나온 건 아닌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보면은 일단 자존감이 좀 낮고요. 네네. 왜냐면 어쨌든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 능력이 정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쵸. 우리가 하는 뭐 85에서 125 사이에 그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저거를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몸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자존감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게 몸을 못 움직이고 내가 못 하잖아요 스스로. 그쵸. 그래서 그런 건가 하고 피해 의식이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건 뭐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본 사례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예민해지고.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발달장애인 학교라서 뭐 그렇게 누워있는 친구는 없어요. 손님 지금 한숨 쉬었어요. 근데 저희 반 학생 한 명이 떠오르네요. 근데 그거는 중2 사춘기여가지고 조금 많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못 걷거든요. 고집 부리면 어떻게 부려요? 뭐 급식 시간 아닌데 밥 먹으러 가자고 쫄르고 막 이런 건가? 그냥 제가 조금 큰 소리를 내면 아예 올스탑.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냥 진짜 가만히. 속 터져. 어떡해. 저희 반에도 고집이 제일 센 애가
일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하면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네. 자기 몸을 자일해요. 처음 옆구리 치고 머리를 치고 그리고 우리 어쨌든 식당에 가야 되잖아 밥 먹으러. 네. 근데 자기가 가르치면 자리에 주저앉아요. 아휴. 근데 네. 얘가 어쨌든 머리가 조금 있고 똑똑한 애라서 이렇게 해서 일으켜 살려고 하면 그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쏙쏙. 몸 이렇게 빼는 거? 네,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진짜 조 빼고 싶겠다. 아니, 그런 진짜.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진짜 너무 얄밉지 않아요? 그런 짓 하면은? 진짜 아닌가? 네. 순간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차는데 네. 아 그래 얘한테 내가 화내봤자 뭐 아. 어떡하겠나. 화낼수록 더 안 좋아지니까 맞아요. 꾹 참고 심호흡하고 그래- 좀 어르고 달래죠. 다른 애들은 혼내면은 너 이렇게 할 거야 윽박 지르면은 멈칫해서 약간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가만히 애들도 있잖아요. 있는 네, 반면에 아, 그런 애들도 있고. 완전 딱 그냥 화내면 화낼수록 네. 안 하고 고집세구나. 네. 네. 그래서 부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화내서 혼내서 교육시키는 애가 따로 있고 네, 네. 맞아요. 어르고 달래서 해야 되는 애가 있고 맞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네. 약간 개인사긴 한데 네. 시설에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시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뭐라 해야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부족해요. 애정결핍 있나 네, 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설 사는 애들 보면 더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사실 이 친구가 더 사정이 많은데 너무 네. 개인정보라서 아, 네네네. 그래서 더 약간 얘의 사랑을 채워주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 웬만하면 안 시켜요. 근데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가기 싫다고 해서 얘를 두고 가는 건 학대 행위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저희 어. 그게 7층이에요. 네. 얘가 그때 엄청 고집을 부려가지고 음. 근데 어떻게 겨우겨우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저희 반에 제일 약간 문제가 심각한 친구가 네. 걔랑 그리고 그 고집센 애랑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저희 반에 엄청 문제가 심각한 애가 7층을 계단을 걸어 내려와야 돼요. 네.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근데 그 고집센 친구가 네. 걷지 않고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걔를 들쳐업고 삐질삐질해요 진짜. 그러니까. 왼손에 한 손을 잡고 네. 7층을 걸어 내려와서 다른 건물로 갔죠. 네. 그래서 장난 그때 아니다. 그게 훈련인가요? 끝나고 아무것도 못해서 집에 와서 잤어요. 아니, 안 그래도 미국님이 점심에 밥 안 먹는 거 알고 계세요? 네네. 급식 안 먹는 거? 저 그거 듣고 되게 안쓰러웠거든요. 미국님 진짜. 살 5kg 빠셨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포기랑 강제 포기랑 다이어트. 건데 강제 다이어트. 그냥 제가 저는 그게 밥 먹는 게 네. 저에게 가장 기본권이긴 한데 네. 그거를 제가 일단 포기를 하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원래 급식 지도를 할 때 그냥 저희 밥을 먹으면서 옆에 앞에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가 있어요. 근데 급식 지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일일이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식판도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탁탁탁 네, 줘야 네. 되고. 그래서 좀 이게- 그것만 아니었으면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분은 어쨌든 교육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애먹고 힘든데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음. 솔직히 그래서 얘기하면. 부모님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전문가가 되죠.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해서.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가정에 또.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하는 집안과 하는 집에 좀 아이들의 차는 차이가 크죠. 나요? 네. 그렇구나.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역시. 그러면 다시 성경에서 장애인 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성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인 뭐 이웃사랑, 약자상으로 보자면 장애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나요? 저는 이거를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나? 기억이 나가지고 답변으로 준비를 했는데, 미고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귀신이 들리고 뭐 아니면 선조가 잘못을 하고 뭐 이래서 이 장애인들이 장애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뭐 귀신을 쫓아서 이렇게 그 비장애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솔직히 그 얘기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맞아요. 약간 저도 어, 좀 싫어요. 그래요? 네. 저만 왜냐면 감동받은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보는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당장 장애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드러낸다 하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필 나예요?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근데 예전에 미국님이 얘기했나요? 그 왜 하필 나야라는 대답에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대답을 미국님이 해줬나?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분이 해줬나 봐요. 그러면은 저는 그 얘기도 듣고서는 약간 그건 그렇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는 좀 그런 일은 피해서 되도록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내가 장애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옆에서 애먼 사람이 그 힘들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라는 말은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장애를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장애인 가정을 보고 다른 가정에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더 많이 쓰실 거야라는 말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슬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에 절 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어렸을 때 했던 평범하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대한 평범하게 가시밭길 없게 그냥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은혜로운 건 알겠지만 그 네. 길이 되게 쉬운 길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 성경 속의 그 장애인을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네. 마르타님의 말씀이 솔직한 마음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야 뭐 사막 다닝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요. 네. 어쨌든 나도 이 고통을 이렇게 피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솔직한 인간의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결국 받아들이시긴 했죠. 네. 우리도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네. 그 있어요. 장애가 집에 우리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닐 거야. 아니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도 나고 분노였다가 맞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수용하죠.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이제 수용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집에서 아이가 뭐 병원에서 이 아이는 장애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아니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또 장애인이라면 아니야 여기 대한민국 구렸어 하면 해외를 가서 거기서 판정을 받으면은 결국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해외까지도 가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네요. 근데 제가 이 뭐 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사는 아이들이라도 장애 진단이 서울에 있는 뭐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나 이런 데서 진단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아닐 거라고. 바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병원이 작은 병원이니까 진짜 큰 병원 가서 제대로 받고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고. 손님은요? 손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이 왜 그렇게 비춰지고 왜 성경 속에 그렇게 막 아까 100몇 번이요? 200몇 번이요? 그렇게 언급이 되는지? 저 너무 이 질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해 드렸던 그 성경 구절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뭐 맹인이나 자리전이나 이 성경 구절은 제사를 드릴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 업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고되고 힘든 일이거든요. 막 그거 아시죠? 막 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을 하고. 그걸 근데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 거는 제사장은 도와줄 뿐이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직무의 수행을 강요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사 집행을 금지당한 것 외에 쫓겨나거나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제단의 제물을 똑같이 먹었어요. 바로 그래요? 뒷구절에 거기 나와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먹는다. 그리고 바로 뒤 22장에는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는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 뭐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흠 그리고 부정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결함을 흠이라고 하고
본인의 부주의나 불결한 삶으로 생긴 걸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장애는 흠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으로 나타난 거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이야기 뭐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는 뭐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런 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 생활 그리고 이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황이 그 광야에서 위생적이지도 않고 네. 의료 기술도 없기 때문에 네네. 내린 조치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걸리면 감염되고 격리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은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라고. 이거 말고도 네. 장애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꾸짖으실 때 장애를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죠. 우선은 실로암 연못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고요. 네.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체장애인의 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청각장애인의 귀를 고쳐주세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건데 초중딩 때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때 한참 저 그 시기만 해도 그 부흥사라 그러나요? 한창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고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막 하면 쓰러지고 맞아. 비디오도 막 많이 돌아다니고 성령 받아라 맞아. 다 쓰러지시고 막. 맞아.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는 엄마한테 질문을 했는데 엄마가 그때 대답을 못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만약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장애인이 됐어. 그럼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잖아. 이거 엄마 그치? 이랬어요. 그럼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인이 됐어. 그럼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해보셨나 그쵸?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옛날 영화 중에서 네.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중훈 나온 거. 막 차태현 나오고 네네. 차태현 양아치 같이 나왔다가 손님 모르죠?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 영화인데도 진짜 재밌나요? 웃겨요. 짜고 그러니까 아니, 사기꾼이 네. 막 돌아다니다가 네. 어떤 목사님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뭐 개척 자금인가 이런 거로 돈을 받게 돼서 그 목사인 척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건데 거기 하면서 약간 그 시대 기독교 뭐 풍자한 이단 거죠? 네. 사이비들을 풍자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전혀 피아노를 못 치던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 반주를 막 하고 알고 보니까 엄청 잘 치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못 걷던 사람이 자 일어나라 하니까 막 일어나고 사정 고용한 사람들 사기는 사기. 네, 사기치는 근데 거. 이게 사이비에서도 많이 했지만 일반 교회에서들도 뭐 치유 집회 막 이래가지고 그래야지 많이 그 성도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뭐 그런 집회에 갔었는데 네. 뭔가 그 목사님이 받아라 했을 때 자기도 네. 모르게 몸이 밀린 것 같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 미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어떤 사람은 네. 다 쓰러졌는데 자기만 네. 있어서 네. 쓰러진 척을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대박이다. 우리가 영적이거나 이런 네. 성령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네. 뭐 믿을 순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저도 사실 그런 진짜 부흥회를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다 하나씩 쓰러지는 네. 차례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민망할까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꼿꼿이 서 있었거든요. 잘하셨어요. 연기 못하니까 저만 혼자 이렇게 꼿꼿이 제 죄인 된 것 같고 막 목사님 당황하신 것 같고. 그럼 분위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맞아요. 바닥 네. 미끄럽고. 아유, 재밌네요, 진짜. 발 헛디딘 거구나. 네. 재밌다. 갑자기 추억 소환했네요. 그러니까요. 추억 소환. 아직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처럼 장애인 얘기하는 것조차 약간 미안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어요. 당당해지셨어요. 장애인. 네,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교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신 분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해서 교회를 찾아간다 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미곰님네 교회는 그 장애인 부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고 그렇죠. 큰 교회나 네, 대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리고 장애인 부서가 있고 근데 그
거기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면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거기 예배 말고 그냥 같은 청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장애가 있는데도 네. 거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청년들 사이에서 지내는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다. 왜냐면 본인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쵸. 너 무조건 장애가 있으니까 저기를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다. 근데 맞네? 그러진 네.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적 장애가 약간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약간 순한 성격이면 괜찮은데 네. 성격이 걸걸한 지적 장애 애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걔보다 어린 동생들이 생기고 네. 막 자꾸 동생들한테 막 이상한 얘기하고 하니까 네. 다들 불편해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팔이 한쪽이 없으신가? 네. 두 쪽 다 엄청 짧으신가? 아무튼 그래서 딱 봐도 약간 팔이 불편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이 청년부 예배로 드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는 한 1년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요? 그걸 네. 드리고 나서 같이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드리는데 다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우리가 있는 공간에 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도 있죠. 맞아, 있을 수도 있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근데 이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교회 사람들은 좀 착할 것 같고 좀 받아줄 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오해인데. 맞아. 그렇죠.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똑같이 이 사람들도 날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차별하고 하면은 더 상처를 받고 그래. 맞아. 돌아가시는 다른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있을 싶고 것 같아. 차라리 불교가 낫겠다 이러면서. 안 모이는 불교가 낫겠다. 저는 이거 보고선 그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긴 한데 오지랖 넓은 뭐 장로님들이나 뭐 아니면 그 아줌마들이나 아유 뭐 어쩌다 그렇게 돼 질문이 많잖아요. 언제부터 아팠어? 왜 그렇게 됐어? 막 이러면서 아유 우리가 기도할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쵸. 네 왠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어려움도 있고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네. 약한 사람을 섬기고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많이 없을 거예요. 없죠. 많이 없죠. 우리는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선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해 주길 바라는 게 클 거예요. 그래서 너 장애가 있는 거 알겠는데 나는 품기 싫고 불편하고 편하게 있고 싶어. 약간 이런 거죠. 저 옆 사람이 해줄 거야. 약간.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운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장애인 성도 한 명 품겠다고 비장애인 성도 10명 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 어렵네. 아니면은 그 뭐 장애인을 위한 그 뭐야 리프트 설치 아니면은 뭐 등등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편의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비용. 고려를 해야 될 테고 맞아. 그쵸. 네. 교회는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잘 포기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진짜 어렵지 않을까라고 원래 그 긍정미곰이잖아요. 왜냐면 워낙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네, 강요할 수도 없고. 그치. 강요할 수는 없는데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교육은 근데 좀 빡세게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또 미국민되고 됐는데 우리나라만치 저는 장애인이 밖에 안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찌찌뽕이네. 그러니까 뽕찌찌. 제가 막 뭘 좀 아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같은 거를 일본 많이 다니면은 그런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 여행도 많이 갔고, 그다음 해외 여행 막 이렇게 가고 하면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이 봤어요. 일본은 휠체어 타는 사람 진짜 많대요. 네, 맞아요. 길에. 좋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턱이 이렇게 없고. 네, 경사도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너무 없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밖에 못 나오고 안에 꽁꽁 숨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 본 게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남자분 그분도 되게 잘생기시긴 하셨어요. 그분 알아요. 뭐 희망 뭐 아무튼 여하튼 그 저희 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로. 진짜? 뭐 이런 그런 뭐 특별 뭐 그런 거 했을 때 왔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또 약간 엄청 막 싫어했거든요. 왜요? 아니 또 이렇게 장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파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아니 그 사람을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 의도를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그거 미라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라클.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진짜? 나도 봐야겠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꼭 봐야겠네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 미라클이요? 미라클 저 구독했거든요. 뭐였는데? 댓글 드릴게요. 미라클. 네. 네, 확인해보고 댓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려면 무엇이 개선되고 바뀌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더라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할까요, 선님? 네.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우선 무관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관심이 구체적으로 깜짝. 그러니까 시선에 대한 무관심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길거리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뭐 지하철역에서 이제 뭐 그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전동 휠체어 탄 분들이 이렇게 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이제 제 눈엔 보이는 거죠. 근데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그게 느껴지면은 본인은 맞아요. 얼마나 그 눈길을 많이 받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때는 좀 무관심하고 그냥 비장애인 대하듯 그냥 좀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출근하다가 지각할까봐 에스컬레이터 뛰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아픈 건 저 진짜 그때 다리 피 철철 났거든요. 근데 아픈 게 아니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출근 시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차라리 날 안 쳐다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다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쩔 때는 그럴 때는 좀 시선에 무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이 뭐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때만 좀 이렇게 도와주고 평소에는 좀 이렇게 모르는 척 지나가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야? 이 길에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이 한두 명 있으면 되게 쳐다보잖아요. 그쵸, 신기하니까. 근데 이태원 가면 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신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맞네. 익숙해지니까. 네네. 근데 장애인들도 가끔 보니까 신기해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면 그런 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맞아. 오, 되게 심플하고 정확한 솔루션 같네요. 오, 괜찮은데? 똑똑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니까. 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지팡이를 놓치고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장애가 뭐 휠체어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뭔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고 넘어진 사람 팔을 확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특히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놀래겠다.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 팔을 확 잡으면은 네.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그리고 도움이 필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인즈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네.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요. 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물어봐는 거죠. 혹시 지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네.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장애인이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어떻게 낮게 이렇게 깔고 하는 편견이겠다. 행동일 네. 수 있는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치, 맞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명쾌하네요. 손님은 뭐 생각난 거 있어요? 저는 편견이 사라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미라클 그분도 약간 사회 실험 카메라 이런 거 했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 휠체어를 이제 타고 버스를 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버스를 탔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경사도? 네, 경사로가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네네. 저상버스 그거. 응. 네.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도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그렇죠. 지나서 이제 그 버스 안에 있는 분위기가 네. 이미 좀 한 거구나. 싸해지고 네. 그리고 그 왜 장애 그 휠체어 타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 이미 뭐 그 할아버님이 앉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휠체어 자리라서 제가 그래, 고정해야 되는데. 타야 된다고 했더니 저기 빈자리 못 앉아요? 이렇게 할아버님이 저 위험해서 저기는 못 간다고. 근데 나이 이미 먹다 기사님은 버전이 아니야.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네. 완전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그치. 그래서 보통 응. 버스 대중교통 잘 안 타고 콜택시 이용해요. 장애인 콜택시.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본인들. 근데 그게 뭔 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가 되게 랜덤이어가지고 네. 잡은다고 바로 안 오고 뭐 한 30분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불편해요. 미리 막 불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중교통이 왜 대중교통인데요? 맞아요. 진짜. 심지어 카메라를 들고도 그런 분위기가 그치. 카메라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출퇴근 시간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안 맞아. 좋을까. 아이씨 소리 나올걸. 네. 서로 좀 배려를 많이 해주고 끔찍하다.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좀 있을 수 있는 근데 현실적이진 않은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보호 시설이 국가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운영되고 확대되었으면. 지금 국가 차원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뭐 민간 어떤 사업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시죠? 속해 있는 특수교육계는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딱 고등학교 졸업까지예요. 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친구들은 취업도 하고 바로 취업 못한 친구들 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이런 곳에서 훈련받고 취업을 하는데 문제는 장애가 정도가 심한 친구들이에요. 네네네. 보통 졸업을 하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서 아침에 가서 그냥 저녁 전에 집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뭐 사회성 기르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생산적인 활동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시설마저도 많이 없고 지원이 적다 보니까 시설도 좋지 않고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장애인 관련 직종이 급여가 적으면서 일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복지가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처음 들었어. 그 중에 네. 꽂힌 장애인 복지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지원한다면 훨씬 나아지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실버타운 이런 것처럼 장애인타운 이런 것들을 좀 꿈꿔봅니다. 저는. 없나 봐요. 없죠. 없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학교 쪽에가 네. 약간 장애인 타운 같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재활병원 있고 뭐 장애인 복지관 있고 체육센터 있고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이 진짜 그런 거주까지 하는 타운으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외국은 있나요? 찾아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진국엔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오,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우리 방송에서 다짐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다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기. 사실 이거보다 말을 걸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지 않기. 네, 중요하죠. 저는 그러지 중요하죠. 않겠습니다. 네. 네. 선님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주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랑 완전 성격이 반대시네요. 저는 계속 기다려요. 계속. 저는 좀 기다려. 너무 기다려요. 그러니까 약간 기다림이 필요해요. 미국님이 유럽 스타일이네. 그래요? 선님이 한국 스타일이고. 네. 시간 없어. 저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교사가 되겠습니다. 오. 이게 제 안정적인 직장 때문도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달라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장애인 관련 활동들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 다짐 다시 할래요. 저 다짐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오늘은 소감을 모두 들어보고 싶어요. 선님 오늘 같이 함께한 소감. 오늘 조금 저한테 좀 주제가 어려웠어가지고. 진짜요? 네. 저번보단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다시 안 불러주실 것 같고. 아니요. 그렇죠. 저와는 좀 다른 느낌의 대답을 해주셔서 더 좋았던 것 더 같아요. 풍성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 얘기만 하면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라서 그치.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는
질문이 솔직히 더 많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그렇게 안 10분 더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많이 그래서 안 늦으셨는데. 죄송해요. 너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한 바가지였는데 사석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두 분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박네요. 네. 그때 했던 얘기 같긴 한데. 네. 제가 상담했던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속상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 엄청 충격을 받았고 네. 그다음부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면 이 아이를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치, 맞아요. 저는 장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관심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작은 관심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막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평소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 마미곰의 기상청.